네, 방금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녹색 캔들 이후의 시장 흐름 어떻게 될까요? 저 역시 궁금합니다. 하지만 매월 초가 되면 확실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람의 방향과 상대 강도. 최근에는 코스닥 지수가 상대 강도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1월의 전략, 1월 효과는 있을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2025년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연초 주가가 앞서 설명드렸죠. 유의미한 상승을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주가가 어디에서 바닥존, 이 바닥존의 기법은 바로 녹색 캔들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매번 주가가 간다고는 고장난 열투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장이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매도입니다. 아니에요 하다가 바로 연말 주가가 드디어 바닥존에 들어왔다. 그 커트라인은 얼마냐? 이제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 2399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가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 2399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 아래 담갔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냐면 이게 펜이 또 안 그려지네.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여기는 어떤 모멘텀이 없어도 주가가 뜰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멘텀이 없는 장, 모멘텀이 있는 장 구별해 드렸죠. 우리가 모멘텀 있는 장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실적 장세, 아니면 금리가 낮아서 올라가는 우리가 속에는 유동성 금융 장세.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나요? 아니죠. 금리가 초저금리네. 물론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초저금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가 금요일 날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2025년도에 새 주도주 종목군단들. 우리나라 주도주도 있고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주도주. 2025년도를 겨냥한 텐베거.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텐베거를 향한 종목군단들이 용수숨 치고 있는 시장이 바로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가 미국 시장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쪽이었다면 올해는 국장도 해볼 만한 장이다라는 것은 1월 2일 첫날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가장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위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의미가 있는 것만 말씀드리죠. 자, 잠깐 이게 생방송의 mov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고치는 거 우리 잠깐 카메라를 우리 앵커분한테 잠깐만 갔다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잠깐만 좀 고쳐주시죠. 네, 항상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양동이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하나는 경기라는 물과 하나는 금리라는 물.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1월 효과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지 오늘의 강의 속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녹색 캔들만 생각한다면 2399포인트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또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할지 물론 미 증시가 뜨거운데 반해서 국내 증시 여러 가지 환율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국장 많이 응원해 봐야 되고 함께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장 후반이 되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묘미라고 또 이야기하지만 중간중간 또 저한테 넘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캔들의 위력이 이렇게 강할지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이 확실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구간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의 강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서장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칠판이 고정이 났었죠. 그다가 또 다시 돌아왔죠. 올해 장세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연초에 바닥존에서 급등을 줬잖아요. 바닥존에서.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게 아직까지 반등의 차원이지 반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서 또 한번 지금처럼 이런 고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고쳤듯이 얘 내려가도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 마음을, 그 흐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팩트 체크부터 항상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주간 증시가 결국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 주가가. 자, 먼저 볼까요? 요 라인 거놨죠. 요 라인이 앞서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대로 요게 바로 2399%입니다. 이 아래 내려가면 이건 돈이 많은 사람들,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와서 국장도 매매할 만한 구간이 있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개 예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각도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특히 1월 달 연초 대비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군 앵커님한테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벌써 제가 할 얘기를 했죠. 뭐냐면 두 개 그럼 한번 가만히 보시죠. 얘는 아직까지 20선 위에는 올라가진 않았죠. 근데 코삭을 보시죠. 얘가 올라가면서 얘는 벌써 20선 위에 올라갔었죠.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얘가 내려가다가 녹색 캔들 들어오면 일단 먼저 매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로점은 바로 20선 위에 바디 코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얘는 이미 나왔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코스피도 물론 강하지만 현재까지는 코삭이 상대 강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드웨어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토록 눈 위에 있던 녹색 캔들의 위력. 제가 2020년도 이 녹색 캔들 2332였을 때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거. 선생님, 녹색 캔들의 이 기법은 제도권에서도 궁금해합니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지금도 정말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특히 월 말 기준이 바닥존의 지수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2399%입니다. 여기는 주가의 흐름 보면 여기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주가는 올라가는 상승자 있고 내려가는 하락장이 있거든요. 그럼 얘가 아직까지 상승장으로 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장으로 돌려면은 이 6개월 평균선 위에 이 레일 위에 빨간 열차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여기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올라탄 건 아니죠. 아직 월봉상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직 추세가 상승장의 추세로 돌진 않았어요. 근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 네가 지금 주가가 하락장의 위치에 있는데 야, 넌 여기서 사면 내가 끝내 이길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바로 그 구간이 녹색 캔들 구간이거든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칭하냐면 과매도다 칭하고 그것을 저는 이 인공지능 차트에다가 뭘 심어놨냐면 녹색 캔들로서 한 겁니다. 저 자신도 만약에 이 녹색 캔들의 공식이 없었으면 저 자신도 여러분들 여기서는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1월 2일 날 문을 창 열었을 때 운 좋게도 제가 바로 공방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워낙 힘들으셨기 때문에 막 얼어있던 그런 그 구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얘가 녹색 캔들의 이 구간은 모멘텀이 없어도 주가가 뜰 수 있는 구간이고 이제 지나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 올해는 소위 장투의 개념으로 길게 가진 않아도 최소한 사서 올라갈 때 줄여놓고 사서 올라갈 때 줄여놓을 수 있는 최소한 그런 장은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IFC에 갔었는데 가니까 이렇게 위로 던지는 거 있잖아요. 내려오면 던지고 내려오면 던지고 그러니까 내려오면 자꾸 던져주고 내려오면 자꾸 던질 수 있는 최소한 미니멈 그런 장이 형성되는 구간이다. Why? 왜 그럴까요? 과매도 구간이다. 과매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도 너무 싼 구간이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작년의 특징을 보면 미국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못 갔죠. 그래서 디커플링이다라고 했잖아요. 미국 주가가 내려갈 때는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못 가는 이러한 장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가 막 폭락을 주는데 우리가 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날 미국 증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미국 증시가 빠져도 우리는 별개로 혼자 자생력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과매도의 특징이다. 30년 이상 매매한 경험으로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여기 형성이 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푸른 뱀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노리시면서 작년까지의 그 고생이 다 끝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과정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장은 뒤에 그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이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미리 한번 얘기할까요? 녹색 캔들이 나왔잖아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될 이 캔들의 모습이 보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이 캔들이 나오는 것이 다음 역이다. Next station. 다음 역의 이름은 하이 캔들 스테이션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강의 중에 혹은 만약에 부족하다면 10시 반에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이게 단순하게 녹색 캔들만 들어왔다고 뜨는 게 아닐 텐데 그럼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국장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외국인들의 매매, 하나가 환율의 영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십시오. 드디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갸들이 달라졌어요. 볼게요. 외국인들이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 거래소 매수, 코스닥 매수, 특히 선물이 8,900개 매수. 거래소 코스닥 선물을 동시에 외국인들이 매수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심재웅 님이 자주 표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게 입에 배어있는데 저도 그게 귀에 배어있습니다.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환율이 올라가다가 이게 급격하게 빠지지 않아도 설령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외국인의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그 구간을 체크해야 된다. 왜?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기준을 보면 거기가 환율이 어느 정도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춰지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을 볼게요. 환율을 보면 주말장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많이 빠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환율은 이 위에 있는 1,500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전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만 갖고 외국인의 매수가 돌아섰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이 앞에 12월 3일 외국인들이 강하게 동시에 매수 들어왔다가 그날 다음에 무너진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드디어 첫 단추를 끼웠는지는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아파트 어떤 아파트? 저층 아파트에 있다는 겁니다. 주가 위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주가 위치가 워낙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위로 나가다가 악재를 두드려 맞아도 얼마? 2,399. 예전에는 둘둘 치킨이었죠. 지금은 2399. 저희 회사 번호도 마침 3699인데 2399. 내려가다가 밑으로 가다가 여러분들 이 전화기를 딱 보면요. 3699 이게 밑에 바닥을 찍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아파트 무슨 아파트? 저층 아파트. 2399 땡땡.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편하게 화면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제 얼굴 표정이 좀 예전보다는 밝지 않나요? 왜냐하면 맨날 우리나라 시장에 안 가갖고 막 속상하고 참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장이 올라가도 국장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국장에서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심재웅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도에 장이 폭락하고 내려가다가 드디어 6월 달에 왔을 때 드디어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바닥존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네. 진짜 그런 마음입니다. 뭐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라는 사람은 진짜 나름 착한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이제 제 입으로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타이틀이 연말 바닥존 진입 뭐 아마 그렇게 써있나 그러는데 드디어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얘가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니까 너무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호들갑 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막 이게 진짜 꺾어지려면 이렇게 막 밑으로 위에서부터 하락 각도가 가파라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는 장 폭등 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폭등 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아닌데 누가? 얘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맨 밑에 한번 보시죠. 똑같이 했는데 12월 3일이거든요. 12월 3일 여러분들 12월 3일 그러면 기억나시죠? 주가가 12월 초에 빵 하고 장단 보시고 올라갔다가 그날 저녁에 아시죠?
그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이미 지금 악재 터질 거 어느 정도는 다 터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드디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근데 마침 주가 위치가 저층 아파트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랑은 구별해 주십시오. 매번 간다고 뭐 지난달도 가고 그 지난달도 가고 계속 간다고 했던 그런 탈용주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진짜 왔을 때 역임됐을 때 그게 임팩트가 있으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가가 떴을 때 계속 앞에서 맨날 간다고 했던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하면 그건 실효성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얘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저게 진짜 그래서 이게 아닌 상태에 내려가다가 그래야 김종철 수장이 다시 역임다 그럴 때 그걸 믿을 수 있지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 지금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게 올라가다가 다시 20선 아래로 나오면 거기서 반지 때려야 돼요. OTT가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또 왜 김종철 수장은 또 아니라고 그러지? 이러지 마시옵소서. 왜냐면 아닐 때 아니라고 해야 길 때 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얘가 내려와도 이게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려와도 별로 다치기 없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 외국의 매매가 변화되고 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 외국인들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환율은 역시 그럼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1,500원대에서 당과는 위아래 왔다 갔다 걸릴 가능성은 무지하게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외환방어에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환방어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외환보유를 가지고 그걸 갖고 방어를 하는데 이번에는 누굴 끌어들인 거였죠? 바로 연기금을 국민연금을 끌고 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국내 학자들끼리도 학계에서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번엔 좀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라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한 부분에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또 외환 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우리가 외환 위기가 터질 때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5불도 안 됐던 그때예요. 지금 우리 외환 보유가 얼마인지 아시죠? 4,150억 달러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 무조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막 위기를 조장하는 어그를 끌어갖고 유튜브에서 그런 거 갖다가 따먹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아직은 불안하다. 왜냐하면 얘가 꺾어지려면은 얘가 위에 올라갈 때 일단 가격적으로 확 빠지고 다시 불 올라갔다 확 빠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하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어? 그럼 얘가 다음 주 초에 좀 더 보자. 외국인의 매매가 먼저 들어온 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최소한 1,500원을 나중에 돌파할 수 있어도 지금 최소한 단기적으로 여기가 상당 기간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고요. 일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외환 방어를 국민연금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같고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에서 해석은 이번에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그것은 외국인의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국내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2,399. 그럼 여기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2022년도 6월 달에 녹색 캔들 왔을 때 그 지수가 월말 주가입니다. 똑같이. 이걸 찾아보는 요령은 월말 주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요령이. 그러니까 주가가 중간에 아무리 빠져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월말 주가에서 배팅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여기도 2,330이잖아요. 이 녹색 점이 쫙 거기 있었죠. 그럼 여기도 바닥점, 부력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바닥점, 삼각편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둘둘 치킨 이게 언더일 땐 여기는 말 그대로 바닥점이거든요. 얘가 내려가다가 얘가 흐지부지 떠버리면 의미가 없는데 내려온 다음에 바로 당하면 빵 떠주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는 우리가 비교적 편안하게 배팅을 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뭐라고 표현할까요? 환자가 병원에 있는데 완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차 수술은 제대로 잘 끝났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332와 둘둘 치킨이 나왔듯이 이번에는 아까 했던 2399
요 아래 언더에 있을 때 여기는 똑같이 이 바닥점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종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일단 종합이 가면 다 갈 수가 있어요. 얘도 가고 쟤도 가고. 2차 전지 아까 우리 캐스터분이 2차 전지가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데 한번 걔 그래프 보십시오. 그걸 강한 상승할 수 있는지. 여기서 빠질 때 100만큼 떨어졌다가 이제 1 떴어요. 하지만 얘들도 많이 빠진 종목들도 들어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종합입니다. 종합이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특히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잖아요. 왜? 코스닥이 더 작살나게 빠졌거든요. 코스피는 9월 달부터 빠졌는데 코스닥은 5월 달부터 빠졌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작년에 연간 하락률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9%대인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21%, 지수가 2배 이상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얘는 올라갔다가 또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중간에 중계방송 드리니까요. 그 공식도 가르쳐드리니까 절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24년도 한 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 주식을 한 분들과 미국 주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만 하신 분들은 원금을 뜯겼고요. 미장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썸네일 보면 뭐 미국 주식 잘못하면 세금 왕창 내요. 아우 진짜 랄지 같은 글입니다. 뭐 어쩌라고? 그러면 세금 그럼 내가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하고 내가 번 돈 중에서 내야지.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 그래 미국 주식하면 세금 내니까 미국 주식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국고처 시청자분들은 안 계시겠죠? 바보 같은 그러니까 어그로를 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겁주는 거, 공포스러운 거, 맨날 위기 터진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물론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자, 어쨌든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디에 왔을까요? 미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제가 2개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에 주가가 제법 조정받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롱, 여기 숏. 여기 롱, 여기 숏. 그럼 아직 일봉상에서 파동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파동이 뭐냐면 롱숏 파동입니다. 롱숏. 그럼 이제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월말에 매수합니다. 아까 국장도 월말에 저희가 월말 관심주를 대거 저희 수강생들하고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얘도 월말에 매수입니다. 얘도 이게 월 중에 양봉이면 월 중에 매매하고요. 얘가 밑으로 가면 월말 매수입니다. 그럼 작던 그던 얘가 지금 위로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갔죠? 맨 그때 종가는 제가 새벽에 뽑아놓은 건데 다만 얘가 올라갈 때 체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문에 올라갈 때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사실 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 얘가 미리 1월 달을 다 볼게요. 만약에 얘가 1월 달에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되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막혔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에 얘가 음봉을 때리면서 얘가 낮아진 음봉을 준다면 무조건 이때는 조심하는 걸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이거 모르잖아요. 이걸 미리 예측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미국 주식을 하십시오라고 하더라도요. 단 한 번도 저희 회원들한테 여러분들 그냥 마음 놓고 얘를 갖다가 즐기십시오. 이건 탐하는 거죠. 그게 항상 텐션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될 땐 조심하십시오. 근데 아직은 얘가 파동상 롱숏, 롱숏, 오케이. 가장 심플한 거. 항상 월봉을 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밑에가 빨갛죠. 즉 얘가 6개월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느 달 만약에 얘가 여기 바드를 주게 되면 이건 조심한다라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립니다.所以그러면 장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얘가 장이 완전하게 끝나려면 기축 분석상 60선 이렇게 쌍봉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캔들 공부 잘했어요. 요새 워낙 이 젊은 그 와우에 오시는 전문가들 분들도 실력이 좋으니까 캔들 강의 많이 하시는데 캔들은 내가 초급딱지를 벗어나는데 대길입니다. 근데 내가 고수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캔들을 포함한 이평선 법칙으로 들어가줘야 그게 자유자재로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anyway, 어쨌든 미국은 지난달 조정받았지만 얘는 괜찮다. 단 이번 때 올라갈 때 얘가 고점을 돌파하는 거 아닌가를 봐라. 얘는 6,100에서
가격에 맞춰는 걸렸다. 아직은 롱숏 패턴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럼 미국은 뭘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조정받았을까요? 우라장은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환율 보라고 할게요. 미국 뭐라고 했죠? 딱 하나. 그렇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얘가 모든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맨 끝에는 제가 장주에 캡처할 때만 뽑아오지 않았는데 얘는 4.5가 긴 소입니다. 얘가 4.5에서 위에서 또다시 이게 소위 겁나게 위로 올라가지고 그러면 미국 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태에서 일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 보유 비중이 많은 이런 회사들 외에 미국도 역시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 여름이 생각할 때 또 야 역시 미국 하네라고 느꼈던 언제냐 4.5를 정확히 벽으로 누르면서 한 4.3 정도 라인까지 와주면 대길입니다. 베리굿인 거죠. 아직은 얘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얘가 4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도 괜찮습니다. 다만 4.5를 깨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거꾸로 미국은 급등을 주게 될 거고요. 4.6을 올라가면 어렵습니다. 그럼 최근에 왜 주가가 빠질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국채 발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 국채 수익률은 위로 급등을 줄 것이 아니냐. 또 상대적으로 금리도 4번에서 2번으로 그것도 또 안 할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달러 강세 현상. 즉 미국의 경기는 너무 좋은데 상대적으로 유럽 경기가 나쁘면 달러 강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민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를 갖다 막는 정책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달러 강세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지켜본다. 다만 얘가 4.5를 중심에서 튕겨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밑에서 회전이 걸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미국에서 봐야 되는지 주도주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날 로제는 아파트인데 저는 맨날 24년 내내 엔비디아입니다.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는요. 세금을 몇 천만 원 단위로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쁜 게 아니죠. 몇 천만 원 벌다면 최소한 억 단위 이상 수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1등 세금 내는 공신이 뭐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저희가 200달러 언더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20달러죠. 지금 얘가 오늘 기준으로 140달러 다시 올라가겠죠. 반은 줄이되 반은 가져가는 이유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AI라 쓰고 경계를 낸다. 그런데 짝짝꿍 이뤄서 옆에서 같이 하는 것이 브로드콤. 하나 더 본다면 요 브로드콤하고 마치 본다면 마벨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소위 얘가 주문형이니 아니면 엔비디아식으로 이렇게 모든 걸 요새는 자체 칩들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그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브로드콤과 마벨이 있으니까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내려와도요. 주가가 저희가 누차겠지만 얘를 잘라서 여기까지 가져간 게 아니라 매도 신호가 없어서 여기까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얘는 140, 150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전히 얘들은 대장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의 패턴을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이제 TSMC까지도 모양을 보시죠. 견조하죠. 다른 거 조정받을 때 얘는 견조죠. 얘는 참고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이것도 체크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건 이름이 안 써 있네요. 요건 팔란티어입니다. 요건 팔란티어가 바로 이런 패턴을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죠. 이게 정별됐을 때 항상 22 이게 조정받아도요. 하나 꿀팁. 이게 외붕이면요. 이 아래가 분할 매수에 찬스입니다. 하나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 보실까요? 테슬라 보시면은 이게 올라갈 때는 이게 500달러가 가계 마진과 조정했잖아요. 얘가 쏠 때의 방법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이게 외봉이죠. 외봉은 절대 안 끝납니다. 그럼 여기 내려갈 때마다 여기서 일부 매수,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여기 매수입니다. 이렇게. 특히 얘가 여기 60선 라인서부터 이게 외봉이니까 요 60선 라인서부터는 얘는 조례 매수 찬스가 여기 있고요. 그게 아니어도 얘가 요 20선 아래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단 내가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일베스 쓰기 전에 막 2타임스 막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일단 내가 경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1배수부터 먼저 시작하시고요. 얘는 이렇게 20이 외부인 종목은 끝나지 않는다. 꼭 잊지 마십시오. 20 외부인 종목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주가가 빠졌잖아요. 여기서 내가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 테슬라가 밑으로 갔을 때 전기차 인도량 관련돼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를 보는 거는 전기차가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기차를 보는 건 하급이에요. 앞으로 테슬라는 제가 맨날 로봇 그러죠. 제가 사과를 던졌는데 순간 가속하면서 사과를 받아내더라. 그다음에 언덕길을 내려갈 때 이 미끄러지 않도록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쓰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슬라는요 로봇주의고요. AI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자율주행 주식이고요. 우주항공도 연결돼 있고요. 또 여기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주식이고요. 이쪽이 산더미처럼 널려 있는데 로봇택시고 뭐고 이걸 단순하게 그걸로 보면 안 됩니다. 단 얘는 최근에 왜 이렇게 내려갔냐면 너무 올라가서 조정받을 만한 찰나에 마침 그게 터져서 같이 조정받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는 끝나지 않는다. 이 사이에서 조정할 때마다 테슬라는 여전히 매수한 줄입니다. 특히 나중에 제가 여시산 필요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걸 이평선 매매법이라고 그래요. 내려갈 때마다 분할 쏘시면은 얘들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AI 그러면 물 먹는 하마, 전기 먹는 하마. 그럼 SMR 얘도 보시죠. 얘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위에 장대모 있죠. 이러면 조정받아요. 이러면 올라갈 때 줄여야 돼. 근데 이거 외봉이죠. 이게 안 끝납니다. 얘는 특히 이게 외봉이면요. 이시 외봉이면 요 120 근처가 절에 매수 찬스입니다. 이거 내려올 때마다 매수 찬스지 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끝납니다. 얘는 나중에 여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 관련된 종목군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전력 관련된 전소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들 종목군단들은 내가 버려야 될 종목이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담아야 될 종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은 제가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남들 양자 컴퓨터 얘기 안 할 때 이렇게 가장 먼저 아이온큐를 설명드리면서 국장에서도 엑스게이트니 뭐니 갖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을 제가 4종목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던 거 아마 우리 사회자님의 표현대로 저희 방에서 쭉 보셨던 분들은 그래 맞아 양자 컴퓨터는 김종국 수석이 국고초에서 가장 먼저 소개했지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얘보다 더 많이 간 게 리게티. 와 이게 지난번에 했죠. 얘는 10배거가 나왔습니다. 이미. 얘 말고도 퀀텀, 그다음에 D-웨이브, 퀀텀 많습니다. 얘 말고도요. 어려우면 ETF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AI와 연결된, 그러니까 AI와 연결된 종목군단들이 바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보시죠. 자주 얘기했던 겁니다.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버 로보틱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지금 제가 무지개 올라갈 때도 뽑아놓은 건데 얘가 아마 더 위로 올라갔을걸요. 이건 저희 수강생들은 초보자들도 아는 종목이 바로 서버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배달이요. 자율주행 배달. 근데 얘가 왜 뭐로 이름이냐? 얘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10%에 투자를 한 회사고 오늘 보면 미국 주가에서 상승률 쫙 보시면요. 무슨 로봇 많이 나왔죠? 왜? 엔비디아가 다음에 먹거리로 타켓으로 잡고 있는 뭐냐? 바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저한테 주도주가 뭐냐고 묻는다면 세상을 바꾼 종목에 투자해라.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뭐냐고 묻는다면 AI가 장착된 로봇. 아까 양자 컴퓨터도 다 AI 연결된 겁니다. 반도체, 걔도 AI와 연결된 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팔란티어가 다 연결된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 거기서 10배가 나오고 이미 10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갈 때 추적하지 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조비가 뭐냐면 교통이 막히잖아요. 교통이 막힐 때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막 돌아가 오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조비는 UAM, 도심 항공 우리가 왜 하늘을 나는 택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조비 이런 회사는 다만 아직까지 수익을 올리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텐베거라는 개념은요. 이익이 이미 나왔을 때 이걸 사는 건 텐베거까지 못 갑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디부터냐? 지금은 얘가 아직까지 적자여도 얘가 다만 이를 볼 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어떤가? 회사 돈을 벌 때까지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커버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조비도 많이 말씀드렸죠. UAM 관련돼서도 이런 종목군들도 주목해서 보실 만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로켓랩, 로켓랩은요. 미주항공 발사 어쩌저쩌지. 로켓랩은요. 로켓랩이라 쓰고요. 얘는 스페이스 X라 이릅니다. 스페이스 X는 다 아시잖아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와 현재 미국에서 견줄 수 있을 만한 회사 중에서 상장된 회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너의 이름은 My name is 로켓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쉬죠.
조정할 때마다 역시 이런 종목들도 관심의 대상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런 종목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미국을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미국을 가고 있고요. 남들이 이제 미국을 와? 한경와우스도 보니까 자막 보면 미국 전문가 뽑대요. 저는 8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미국으로 와? 그래, 그럼 우리들은 그들이 아는 거 하자. 뭐? 텐베거. 제가 미국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주가는 꼭지가 없다. 중간 마드만 있을 뿐이다. 한 가지 오늘 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주가는 텐베거가 있습니다. 저는 국장에서 10,000원짜리 아래 거의 안 합니다. 왜? 매도가 어려워서. 미국에서는 저는 저가주도 합니다. 아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왜? 얘들은 성장성이 보장되고 많은 기회가 있고 시장이 넓으니까 텐베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올해는 우리나라 국장도 정말 제가 살 때는 해볼 만한 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미국장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죠. 바로 요겁니다. 이름이 길어서 이름을 잘랐습니다. 크라소드 디펜스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너무 깁니다. 이거 보면 위에 뭐 미국 방위산업 보안 어쩌고 그냥 간단하게 드론 관련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죠? F-35를 가장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고 있는 비효율적인 기능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왜? 사람이 탔으니까. 무인. 앞으로 시대는 무인 시대가 된다는 거죠. 드론이 바로 그거죠. 그 드론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 크라토스 디펜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송발 때문에 야 내가 적어놓고 월요일 한 건을 사. 이게 아니라 얘를 관심을 갖고 내려갈 때마다 왜냐하면 가격대들이 얘들은 텐백을 향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저가주의에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제가 10시 30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주에 스케줄 잠깐 보시죠. 드디어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미국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PMI 지수가 50 언더에 있었지만 나름 괜찮았다서 올랐잖아요. 다음 주에 PMI도 나오고 또 CES 요새 많이 얘기 나오죠. 여기 관련된 것 종목들도 좀 위로 올라가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고용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구인 구직 졸투 보고서 나오죠. ADP 민간 보고서 나오죠. 그다음에 FNC 의사록 나오죠. 그다음에 드디어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 국내적으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대만의 TSM 실적이 나온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녹색 캔들 다음은 뭔 캔들? 하이 캔들. 지금 하이 캔들이 뭐예요? 녹색 캔들은 말 그대로 녹색 캔들이고 하이 캔들은 뭐냐고요? 자 보세요. 얘가 내려갔다가 이게 지금 여기 조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빨강이 앞에 빨강보다 쳐져 있죠. 엉덩이가. 여러분 우리가 이 F15로 쭉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쭉 올라가 있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봤자 얘가 로우 캔들이에요. 얘가 이렇게 하이 캔들. 여기보다 여기가 높아지는 하이 캔들이 다음 타겟다라는 걸 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넣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 들으면 내 거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이 캔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 주에는 주가가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살 때 여기가 항상 말씀을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파동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제대로 올라간다면 요 정도 여기서는 치고받고 갈 수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도 여기 20선 바디가 나오는 걸 보셔야 되고 얘는 이미 바디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내려갈 때마다 자동 매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먼저 들어오고 있고 대신 이쪽도 계속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목군들이에요. 이거 보면 로봇, 반도체, 양자, 암호, 전력, 방산, 제약 이 주도 주종이 여기 섹터 있는데요. 이건 10시 반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훨 나은 장의 모습이 국장에서 펼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단기적인 개념이라도 주가가 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푸른 뱀의 해. 오늘은 파란 넥타이와 함께 여러분께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